나는 당정만 지키겠다. 백의종군을 밝혔죠. 바로 이해찬 대표는 징계를 안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치 2심 전심이었을까요? 하모니 같던 두 분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군을 하겠다고요. 페이스북에 아침에 따로 이 지사가 올렸고 그 이후에는 아마 이해찬 대표하고도 전화 통화도 하신 모양입니다. 셀프 징계란요. 그동안 그러면 당직이 좀 있으셨던 모양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당연직으로 대의원도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당무위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기소가 밝혀지니까 네. 이제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먼저 이제 본인이 어떤 당원권을 다 내려놓고 네.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의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고 이제 그래서 네. 이해찬 대표도 일단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봉합이 된 이제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네. 이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쪽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이런 백의종군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면서요. 결과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이재명 지사가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끝까지 민주당원으로 남고 싶어하는 걸까요? 이 지사에게 과연 민주당이란 무엇일까요? 그간 관련 발언 들어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명예혁명의 현장에서 저는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을 때 어설픈 화학과 포용의 이름으로 과거를 묻어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지적해왔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거를 당직을 던지겠다고 하지만 이분은 당에 남게 됐습니다. 그토록 민주당원으로 남고 싶어 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의원님? 사실은 던진 게 없죠. 당무위원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역 도지사인데요. 그게 중요한 거고. 던진 티는 날 수 있고요. 뭐 던진 척은 하는 것 네. 같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당적을 버리지 않고 남는 것은 역시 다음 선거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게 셀프 징계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징계가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다음에 어떤 큰 선거를 앞두고 당원 자격을 갖고 있어야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원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일부 출당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아예 다음 선거 때 도전할 기회를 막아야 된다. 네. 왜냐면 경선을 들어가게 되면 경선 결과 이기면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뭐랄까요, 대중적인 어떤 선동가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적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주장이 일부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든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네. 좀 흐름이 바뀔 다음 상황이 변화됐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백의종군이라는 말 때문에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대선 도전의 불씨를
내가 끄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국 살려놓은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저는 뭐 살아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희미한 불씨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당원권의 정지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에서 피선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정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고요. 네. 당원권 정지 조치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졌거든요. 대신에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당원의 입장으로 민주당원으로 남아있음으로써 이 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있어서 향후에 민주당 의회가 사실은 경기도 의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펼치고 도정을 펼칠 때 민주당의 의회와 함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또 네. 기초의회라든가 광역의회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당을 탈당해서 완전히 당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는 이런 네.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불씨는 살려놓았다. 그리고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재판의 결과라든가 이기더라도 대선의 불씨는 사실은 많이 약해졌다. 네.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사안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같이 개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대선의 불씨는 거의 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도정에서 정말로 성과를 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정책들을 다 실현해내고 또 잘 풀어내고 성과를 낸다면 또 다른 출발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입지는 상당히 정말로 네.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측은 어떻게든 무죄나 최대 벌금형 100만 원 미만으로 받는다는데 당력이 아닌 본인들의 힘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요, 가슴속에 돌처럼 느껴졌던 김부선 씨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다 탈탈 털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김부선 씨가 자신했었었는데요. 사진 한 장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배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김부선 씨 사건은 불기소하고 나머지 네. 사건에 대해서 직권 남용죄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를 한 상황인데요. 김부선 씨와 관련돼서는 뭐 차후에도 제출을 김부선 씨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뭐 특별하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사건도 오래됐고 또 누가 봤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관련 증거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장 힘써야 될 거는 선거법 위반인 것 같아요. 선거법 네. 위반은 이것이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이거는 지사직과 바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김부선 씨 관련 이외에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앞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김부선 씨가 여러 차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발언들을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회째 아니죠. 11월 3일부터니까 벌써 한 달 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김부선 씨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 연인 관계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출했던 경찰의 자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자료들. 네, 오늘 이제 이것저것 써왔습니다. 저 서울 소재에 있는 검찰청에 고소를 할 때 아주 많은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 심경이 어떠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증거와 자료가 있다고 해놓고 네. 지금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 강용석 변호사도 당당히 그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정말 증거가 차고 넘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신체의 비밀 운운할 때가 정말 엊그제일 같은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정말 뭐 파덮는 찐팡처럼 그렇게 네.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너무 좀 무리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 김부선 씨 주장 때문에 정말로 이 선거판에서 정말 저 이슈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언론을 정말 한동안 모든 뉴스를 틀면 항상 김부선 씨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슈 메이킹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그런 민주사회의 그 질서 확립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저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에 이 지사와 역사를 이룬 것처럼 자신 집의 거실까지 소개를 하면서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까지 했던 김부선 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혹시나 이 지사 측에서 무고죄다라고 하는 역풍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 의원님? 근데 이거는 둘 다 무혐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증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증거는 있죠. 김부선 씨의 주장은 증거죠. 근데 그거로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보완할 증거다 했었죠, 김부선 그렇죠. 씨가. 예, 그거를 보완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역으로 또 김부선 씨가 완전히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도 사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무혐의가 될 상황이고 제일 억울한 건 왜 그전에 그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스캔들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복역한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재심 사유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재심 사유 되기도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분은 대단히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어쨌든 많은 분들은 허무하게 이 사안의 결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